설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설날은 다가오는데 경제는 어렵고 조류독감 AI다 뭐다 해서 고향 민심도 어수선하네요. 안철수 신당은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고 신당과의 연대냐 분열이냐를 두고 정계는 이미 지방선거 모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민심을 지켜보는 정치인들의 마음 더욱 노심초사할 텐데요. 명절날 가족들과 모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들 나누실 건가요?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정리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 이제 시작합니다. 조합은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최고의 별미 과메기. 고기 한 점에 마늘 쪽파를 얹고 미역줄기로 둘둘 감아 초장을 찍어 먹는 환상적인 맛. 피부엔 탄력을 주고 성인병 예방과 숙취에도 좋은 과메기. 포항 죽도어시장 상인 협동조합이 포항 구룡포 덕장에서 천연동결 건조 방법으로 말려 꼬들꼬들하고 맛깔나는 최고의 과메기를 국민TV 조합원들에게 특별 판매합니다. 이거 뭐길래 이렇게 맛있나요? 포항 구룡포 과메기입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로 전화주시면 총알 배송해드립니다. 이런 청년 정치인이 있습니다. 27살 사상 딸내미 선수정입니다. 계란이 바위를 이길 것 같습니다. 제3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참여했다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뭐 해보시든지 뭐 이 정도 느낌이 약간 들긴 들거든요. 이건 약간 제가 되게 나이 어린 사람으로서 굉장히 예의 없게 말한 걸 수도 해보세요. 뭐 이 정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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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 하시던지. 이런 청년 정치인도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안 되는 일입니다. 국방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국방부에서 사이버 심리단 운영해서 댓글 작업하지 않습니까? 내부 제보와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오상국 국가들이 작년 18대 대선과 관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내용들, 장관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 분열과 국정 불안을 가장 빠르게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진 사퇴를 하시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재신임을 얻는 방법이다. 청년 정치 어디까지 왔니? 지금 시작합니다. 네,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특별한 순서로 모셨습니다. 어우, 스페셜 게스트. 왜 게스트님, 저기요. 아직 소개하기 전인데 뭘 그렇게 웃고 그래. 좋아하세요. 네. 아니, 제가 이 방송 김선의 시사돌직구라는 방송을 이제 소소하게 시작을 하면서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 본 게 있었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 정치라는 분야에서 일하는 젊은 분들을 모시고 정말 거침없는 방담을 한번 나눠보고 싶다 이런 생각 막연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다가왔네요. 그날이 오늘이네? 네, 그래서 두 분 모셨습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김민지 비서님, 그리고 이제 트위터에서는 민기로 활동하고 계신 배신자! 조용히 하세요. 이 시사 프로, 품격 있는 시사 프로예요. 네, 품시킬게요. 네, 우리 진선미 의원실에, 우리 진선미 의원님은 그 국정원 사태를 계기로 좀 많은 활동을 하셨던 우리 열혈 여성 의원님이십니다. 네. 아무튼 진선미 의원실에 김민지 비서님 모셨고요. 민주당 홍보 미디어 팀의 간사로 일하고 계신 우리 베일에 쌓인 미니네님, 네. 그 트위터 아이디는 골뱅이하고 민주당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미니네님, 사실 민기님은 제가 그 대국민 상담소 방송으로 2번 모신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김나무님이랑 공동 진행하셨고 한 번은 이제 여자들의 시각으로 본 연애 상담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모셨었는데 우리 미니네님은 사실상 방송 출연 처음이시죠? 네. 미니네님 목소리 나갔어 지금. 최초 공개. 미니네님의 육성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바로 국민TV 팟빵 뭐 여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쁘다. 우리 김민지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민지 비서님과 미니네님 모시고 네 이렇게
좀 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안 지킨 공약 스페셜로 해서 예, 그분께서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약속을 했으나 지키지 않은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설도 다가오고 하니까 약간 마음을 풀어놓고 우리 젊은 아가씨들과 함께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지 비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실명 걸어야겠어요. 김민지 비서님. 안녕하세요. 우리 김민지 비서님께서는 네. 그 민주당 지금 의원실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의원실에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년 6개월? 오,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꽤 됐어요. 됐네요. 개원하자마자 들어왔어요. 개원하자마자. 그럼 우리 민희네님은 저 한 1년 5개월 1년 정도 5개월 됐어요. 비슷하시네요. 네, 그러네요. 오. 서로 되게 오래된 줄 알았다가 지금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 이러고 막 뭔가 약간 무시하는 분이 아무튼 이게 정치 한 분은 이제 정당에서 일하고 민주당에서 일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일하고 계신데 정당과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뵙기에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 하자니까 보이는 라디오 하면 더 재밌는데. 그게 네. 얼마나 좋아요. 비주얼도 그러니까 되는데. 비주얼도 되는데. 막말한다 지금. 안 보인다고 하기 싫은 거지 지금. 막말 방송 안 돼요 우리. 품격 있는 고품격 시사 방송. 네. 그런데 이제 두 분 다 우리가 밖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 여비서 이미지.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쿼테이션 마크 달고 여비서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상당히 멀어요. 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민희네님은? 저는 굉장히 많이 굉장히 듣죠. 많이 들어요. 네. 뭐라고 그러세요? 일단은 그 당에서 복장의 마지노선이 저예요. 제보다 심각한 당직자 복장의 마지노선은 민희네. 네, 그렇죠. 저보다 심각한 복장으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아. 마지노선이 저고요. 네. 일단은 그리고 일단 당직자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쟤도 당직자야? 네, 저렇게 입고 다녀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입사해서 얼마 안 돼서는 계속 복장 지적을 받았어요. 옷을 좀 갖춰 입고 당직자 품위를 지켜서 좀 입고 다녀라. 당직자의 품위. 오늘 복장은 그러면 이제 당직자의 품위 선에서 어느 정도를 지켜주시나요? 저에 대한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5개월 만에 그냥 모든 걸 포기하셨기 때문에 네, 편하게. 이제는 이제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해요? 네, 아무도 그런 말씀 안 해요. 제가 이렇게 약간 짐승 기달린 후드 이런 거 입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짐승 뒤에서 보면 영락 없는 한 마리 짐승인데. 한 마리 짐승 같은 그런. 깔맞춤 좋아하고 이래서. 근데 이제 당도 저도 이제 민주당 분들을 알고 당에도 가봤지만 이게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이렇게 외부의 회사랑 좀 다른 공기가 있어요. 그곳에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개성발랄한 젊은 여성으로 지내는 것이 조금 고충도 있었겠어요. 초반에는 좀 그랬어요. 초반에는 혼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쟤 뭐지? 막 이런 너 어떻게 당에 들어왔니? 막 이런 말도 좀 이렇게 진짜요? 하시고 그러니까 혼나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트윗 같은 걸 하면 이제 트윗에서 하나 약간 드립을 치면 이제 화장실 갈 때 한 3분이 부르세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그럼 똑같은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냥요. 그러니까 기존의 당직자, 기존의 여성, 이렇게 당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너무 이제 다르게, 뭐, 나쁘게 말하면 튀고, 좋게 그쵸. 말하면 발랄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되게 낯설으셨나봐요. 네,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이라 그러면 되게 정통 있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정통 야당. 네, 격식을 차려야 되는데, 막 이상한 소리 하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셨기는. 그러니까 민희네님은 참고로 지금 이제 민주당 트위터 운영자십니다. 민주당 트위터 팔로우 하실 분들은 골뱅이 하시고, 민주당. 네. 지금은 이제 어떤 민주당이죠? 국정원 바로잡기형 민주당.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드립을 치셨길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선 때 좀 많이 유명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후보랑 이제 문재인 후보 단일화 했을 때 100번 기념관에서 그때 안철수 계정에다가 장난으로 100번 기념관 앞에 김밥 천국에서 우리 미팅하자. 이런 걸 한다거나 정의당한테 맨날 제가 이렇게 작업 건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의당한테 이렇게 말 걸고 정의당이 가끔 민주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을 내면 바쁘니까 30분 있다 다시 말 걸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요.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걸 보신 당직자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긴 정당이야, 이러면서. 네.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네 개인 생각을 막 올리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대선 때는 이제 논평 같은 걸 올려야 되는데 제가 문재인 후보 사진만 미친 듯이 올린 적이 이제. 논평 따위. 네, 논평 따위 꺼져버려.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올렸어요.
우리 김민지 비서님은 혼자 빵 터지게 계세요. 말도 안 시켰는데. 이게 왜냐면 제가 시켰어요. 아, 진짜? 제가 조용히, 민희 언니, 제가 만든 사진 있는데, 리트위트 해주세요. 맞아요. 네, 우리 대선 시켰어요. 때도 우리 김민지 비서님이 그 문재인 후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그림 자료들을 만들어서 배포하는데. 빠심으로. 빠심으로. 원본 사진이 원래는 이제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사진이었어요. 이 친구가 맞아요, 만든 맞아요. 원본 사진이. 그거를 제가 먼저 공개하고 그걸로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시태그를 짤이 먼저다 이렇게 달았다가 짤이 뭐냐고 이제 그 선배분들이 막 짤이 뭐니? 야 짤이 뭐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막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오덕오덕하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따오기 폴더라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문재인 후보 사진을 넣어놓은 따오기 폴더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약간 야동 같다고. 그래서 내가 정치인 덕질은 보편적이지 않아. 폴더는 숨기모 이런 거 썼다가 무슨 말이냐고 다시 읽어보라고. 그렇죠. 이제 어른들은 네,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많이 말이야. 혼났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제1야당의 이제 SNS 담당자님의 그런 육성을 듣고 계십니다. 참 그런데 이제 지금 민인회로 상당히 나름 이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시고 뭐 민주당이나 정치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SNS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나름 유명 인사가 되셨어요. 그렇죠. 제가 보니.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뭐 나이 드신 당직자 선배들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야 여기 정당이야. 막 이러면서 뭐라고 했던 건데 이제는 민인의 그런 좀 약간 엽기 발랄한 모습이 민주당 트위터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인 그런 거를 누가 이제 시켜서 하신 거예요? 선배분들이 시켜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민인회가 그걸 그냥 계정을 맡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하신 거예요? 시키신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계정을 이렇게 맡기 전에 이제 보잖아요. 민주당 계정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봤는데 되게 공식적으로 딱딱하게 쓰셨어요. 근데 성격상 그런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진지한 거 싫어하시는 나는 이걸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좀 발랄한 걸 하겠다. 어차피 트위터는 나이 어리신 분들이 많이 하니까 좀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래서 해보라고 하셔서 이렇게 한 건데 생각보다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던 거죠. 기사도 나고 막 민주당 트위터 이상하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게 막 민주당 트위터 이상하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져서 지금은 제가 요즘에 당 지지율이 좀 세여서 저희가 드립을 많이 못 쳐요.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치면 이제 선배들이 요즘 너무 논다? 막 이렇게. 뭔가 드립 안 하고. 센스가 죽었어? 막 이렇게 저한테 막 하시거든요. 약간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는. 그렇군요. 네. 그러시면은 우리 민인혜님, 민인혜님하고 조금 얘기해볼게요. 네. 우리 민인혜님은 어떻게 정당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당에서 일해봐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이게 제 청년 비례를 했었거든요. 검색하시면 안 돼요? 검색하시면 안 된다는데 왜 하고 싶지? 민주당 청년 비례. 네, 민주당 청년 비례를 혹시 했었어요. 슈스케식. 그쵸. 슈스케식 청년 비례. 그걸 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회사에서 잘렸어요. 그걸 준비하다가? 네,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네, 민주당 청년 비례 응모를 했다고. 이제 응모를 해서 이제 좀 단계가 높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잘렸어요. 그 회사에서 진짜요?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제 백수로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 제가 이제 평소에도 그 트위치 하기 전에 트위터로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총선 때 트위터 이제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로 총선 때 트위터를 하다가 이제 쟤 좀 잘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당직자까지 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당에 들어오시게 된 계기를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라 왜 청년비례? 왜 우리 또 민주당에 또 이제 민주당이 아니었죠. 민주통합당이었죠 그때는. 네, 그때 민주통합당에 이제 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던 슈스케식 청년비례 응모라고 해야 되나 응시라고 해야 되나 지원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동기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저 정치에 꿈이 있어서요.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런 답이 나와요.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었고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었고요. 되게 세속적인 이유였는데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다 그걸 봤어요. 보고 이제 그냥 이런 것도 하네? 그리고 이제 클릭을 딱 했는데 여자 지원자가 몇 명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별 뭐 여성별 이렇게 해서 4명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8명밖에 없었어요. 그럼 8대1?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 이러면서 막 그리고 그게 지역별 배분이 있어서 그때는 제가 지금 부산에 있을 때여서 부산에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확률이 높아. 괜찮네. 괜찮네. 그래서 국회의원 뭐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쁘지 않은데 뭐 이러면서 덜컥 지원을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되게 빨리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이 뭐 정외과 출신도 되게 많고 뭐 정당 활동을 오래 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 2차까지 가서 떨어지겠다 그랬는데 의외로 계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는데 검색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걸 계기로 이렇게 계기로 해서 네. 정당으로 세속적인 이유였어요. 세속적인 이유라면 어떻게 뭐 좀 국회의원이 돼서 입신양명을 해볼까 일찍 뭐 이런 연봉이 거? 많잖아요. 연봉이 많잖아요. 근데 뭐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할 거지만 국회의원 연봉 얼마 받아요, 민지님? 1,000만 원 좀 안 돼요. 1,000만 원 좀 안 돼요. 네. 그게 연봉으로? 연봉이 아니라 월봉으로. 월급. 그게 많아요, 적어요. 저는 일한 만큼 주는 것 같아요. 일한 만큼 주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보면 모자라요. 그걸로 남아요, 안 남아요? 절대 알고 수지타산 안 맞는 장사예요. 수지타산 안 맞는데. 별로 국위 영화와 그게 멀어요. 네. 멀어요. 네.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정말 억대 연봉을 한번 대보고 싶었어요. 그냥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력의 숫자만이라도 억대 연봉을 한번 받아봤다. 30 전에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어요. 통장에 이렇게 찍는 것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네. 죄송해요 이런 이유라서. 아니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억대 연봉 외에도 그 국회의원이 돈만 뭐 한 달에 900 얼마 받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있다는 거. 국회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관심이 좀 아예 없진 않았을 거예요. 아예 없었으면 안 했겠죠. 차라리 그렇죠. 다른 걸로 벌었겠죠. 그리고 학생운동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지는 않았죠. 이렇게 운명이라는 게 좀 되게 그렇네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이유와 약간의 관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다른 친구들하고 달랐던 게 그걸 하면서 그 약간 본인의 자아 발전,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이런 쪽에 재능이 있고 잘하는구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기 전까지는 정치인은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저건 했거든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럼 나랑 상관이 없는. 근데 이제 하면서 생각보다 나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그러면서 진심으로 내가 국회의원이 돼도 괜찮은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이렇게 말하면 자기 자랑 같네? 괜찮아요. 마음대로 자랑하십시오. 그럼 우리 민지님. 네. 예, 우리 김민지 비서님. 예, 트위터에서는 민기로 네. 골뱅이하고 MI. 하지 마세요, NKMY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유, 네. 네, 그 의원실에서 일하신 지는 뭐 1년 반 정도 네, 되신 건데, 의원실에서 일하시게 된 계기. 저 처음에는 총선 때 당이랑 좀 인연이 닿아서 총선 때 좀 일을 했었어요. 어떤 일? 네? 말하기 싫어한다. 이런 거 물어보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개나리 유세단이라고. 개나리 유세단. 민주통합당 당시에 저희가 또 당의 심볼색인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통합진보당은 진달래색이었고. 그래서 제가 노란색 동물 옷 같은 거 입고 한명숙 대표님하고 같이 전국 순회하면서 이렇게 대표님 연설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위기 붐업시키는 요새 정말 선거의 꽃이라고 불리는 20대 청년들의 요새 바람잡이. 그렇죠. 뭐가 선거의 꽃이야? 선거의 꽃이랬어요, 한명숙 대표님. 누가? 한명숙 대표님이? 네, 잘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분은 원래 이렇게 다 덕담만 하시는 분이에요. 한명숙 대표님 SNS 팀 오시면 너네가 선거의 꽃이라 그랬어요. 민주당은 정책팀 가면 또 이제 여러분이 꽃이라고. 당의 중심입니다. 또 이러세요. 한겨울인데 덥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지켜보다 보니까 또 당에서 잠깐 인턴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의회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 현실 정치가 또 바라봤는데도 굉장히 흥미롭고 제가 생각했던 정치와는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치학을 배웠지만 정말 이론과 현실은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정말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인턴에다가. 공고에 이제 지원하게. 근데 이제 현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현실은 항상 다르잖아요. 많이 달라요. 네, 항상 다른데, 그 차이점이, 그 괴리가, 네. 긍정적인 괴리감이었나 보죠?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공부를 못 했거든요. 네. 이런 거 좋아요. 여기 공부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죠. 이렇게 기본만 하면 되고. 이런 자기 고백.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어요. 정치라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엘리트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운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못 배우면 못하고 못 알아듣는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 친구들을 지금까지 봐도 그런데 하지만 현실 정치는 사람들이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적인 거에 구애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금 아직 몰라서 햇병아리 수준이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어려운 거였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참여할 수 있는 게 정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원래 그러면 뭐 정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네, 솔직히 말하면 큰 관심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전공했던 것이 사회학 정치학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의 관심이었지. 제가 뭐 정치권에 들어서 일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추구도 없었어요. 운명이네 여기도 또. 약간. 저 지금 요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의원실에서 지금 이제 뭐 의원실 이제 막내 비서인 셈인데 네. 주로 이제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나요? 뭐 또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들은 네. 막연하게 뭐 지금 이제 한 달에 뭐 1,000만 원 조금 못 받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의원실에 보통 의원 한 명에 딸린 사람들이 뭐 8, 9명쯤 되잖아요. 네, 네, 뭐 네. 보좌관님 2분 계시고 비서관, 네. 비서들 뭐 이렇게 인턴 이렇게 네. 있는데 사람들 궁금해해요. 국회의원은 대체 그러니까 욕을 하긴 되게 편해요. 아 국회의원도 저거 뭐 일도 못하고 말이야 다 당리당략에 따라 싸움만 하는 것들 뭐 없애버려야 돼 이러면서 이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인다거나 뭐 지원을 깎는다거나 정당에 대해서도 역할을 축소하자거나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쉽게 많이 하는데 네. 그러면 잠깐 말씀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뭐 그냥 하루에 의원님이 계실 때 네. 방에서 그러면은 이제 하루의 일과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을 해주는데 다들 의원이 놀고 먹는 줄 알아요. 어떻게 이 정치 불신, 이 젊은 층의 네, 정치 불신. 정치 불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큐 3일이나 이런 좀 파급력 높은 방송에서 교양 프로에서 좀 붙어서 취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너무 심한데 일단 뭐 정말 평범한 일상을 얘기하자면 보통 조찬 간담회나 조찬 회의가 많아요. 조찬 세미나나 공부 모임 같은 게 있어요. 의원님들끼리. 네. 이거는 정책적인 문제를 뭐 다루기도 하고 뭐 정치학적인 공부를 하시기도 하는 건데 이게 보통 7시 반에 시작이 돼요. 아침에? 네, 아침 7시 반에. 그럼 보좌진들이나 의원님들은 7시까지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자료를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고 이제 조찬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같이 조찬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요. 공부를 하시면서. 밥을 먹으면서 공부가 되나?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조찬 회의 문화가 꼭 필요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아침에 맑은 정신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는데 큰 의의를 두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이제 뭐 정기국회가 열린 시즌을 예를 들면은 뭐 9시나 10시 사이에 의원총회가 열려요. 네,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원총회가 열리고 뭐 각자 상임위 분과별로 또 모여서 회의를 또 합니다. 본회의 전에. 그리고 본회의가 또 10시나 11시, 12시 뭐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경우라면은 개인 일정이 시작돼요. 그때부터. 네. 뭐 지역 행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임위가 열리는 날은 상임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시는 그런 회의 장면, 네, 기관 사람들과 나무의 테이블에서 앉아서 명패 앞에 두고 맞아. 기관장 왜 그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십시오. 네, 이거 어떻게 해서 하실 겁니까? 약간 상임위 전체 회의를 또 소화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는 또
정말 국회에는 세미나와 토론회와 간담회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열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돈을 뭐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고 정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간담회, 토론회를 열기 때문에 그것만 준비를 해도 의원실에서는 토론회 하나 열기까지는 뭐 한 달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활동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에 또 참여를 해요. 뭐 나라에서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각 상임위별로 기관에서도 주최하는 행사도 있고 합니다. 그런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또 의원님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이셔갖고 공부를 또 많이 하세요. 공부 모임에도 참여를 하시고 그러다 보면요. 확 시간이 가버려서 저녁 시간이 돼요. 24시간이 모자라네. 네, 24시간 정말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만찬 시간이 됩니다. 네. 만찬 일정도 사실 마음 편하게 만찬을 즐기실 수는 없는 일정들이 많아요. 뭐 밥을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관계를 위해서. 예, 관계를 위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뭐 의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NGO나 사회단체 분들과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거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만찬,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의 삼시세끼는 자신의 그 배고픔과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충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을 하는 시간 같아요. 그 만찬, 그 장소, 그 술 약속도 물론 있겠죠. 이렇게 한 잔씩 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다 일이에요. 업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들의 하루를 진짜 누가 좀 이렇게 한번 방송을 재밌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 다큐 3일 이런 데 좀 찍어주시면 좋겠네요. 빨리 해주시면, 재밌어요. 또 이게 또 쏠쏠하고. 나름. 네, 나름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의 무슨 뭐 우리가 이제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네. 일단 굉장히 바쁘게 뭔가를 항상 열심히 하면서 밥값을 하면서 살고 있다. 밥값 더 해요. 더 해요. 안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뭐 거침없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잠이 들겠어요. 뭐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루에 소화하시는 일정이 한 6, 7개? 기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제 덜 바쁠 때고, 이제 바쁠 때는. 바쁠 때 저 12개까지 있는 거 봤어요. 아하, 일정이. 네. 거의 정말 그럼 정말 분단위로 10분 차이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람 만나고. 근데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10분씩 만나는, 그러니까 일정이 과할 때가 있어요. 정말 10분씩 면담을 하고 10분씩 자리에 앉아 있고 10분씩 참석하고 사실 이렇게 되면 깊은 의정 활동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눈도장만 찍는 거네요. 그렇죠. 출첵만 하는 정도인데 이런 게 흔하지는 않아요. 이런 일정들이. 하지만 좀 국회의원들에게 24시간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바빠요. 그렇군요. 우리 미니네님. 네, 우리 미니네님은 뭐 가장 이제 큰 업무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미니네로서의 그쵸. 네, 그 미니네로 빙의돼서 사실은 네네. 이제 민주당이 미니네고 미니네가 그 민주당의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당직자분들이 저를 미니네라고 부르세요. 아하. 제 이름을 까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름을 몰랐어. 보통 그러세요. 그럼 미니네로서의 업무가 지금 제일 큰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니네로서 계속 트윗을 하는 게 좀 컸는데 제가 이제 미니네로 이렇게 좀 지내다 보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획 같은 것도, 그러니까 SNS 기획이나 뭐 캠페인 이런 것들도 부탁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석 자료들. 그러니까 SNS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대표 메시지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들도 요구를 하시기도 하고, 요즘에는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이 어플을 개발 중이거든요. 민주당 어플? 네. 그걸 저보고 자꾸 들어가라 그러셔서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아는 게 없는데 일단 모바일과 관련되면 다 일단 저를 소환하세요. 일단 미니네가 뭔가 SNS 이거 갖고 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제가 다 한다고 생각하세요. 엔지니어인 줄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듣고 있죠. 요즘에는 좀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니네로 노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뜸하신 것 같아요. 그저께인가 우리 김한길 대표하고 최명길 여사의 그 한복 사진 이후로
약간 활동이 없으셔가지고 네, 기다렸어요. 힘들었어요. 너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지방선거. 네. 선거 때 SNS 캠페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총괄적인 모든 그림을 그려오라 그러셔가지고. 아이고. 네. 1년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네. 근데 1년 5개월 사이에 제가 총선, 대선, 이번에 지선까지 3가지 선거를 다 경험하는. 그렇네요. 네, 그래서 당 경력 20년도 못 해본다는. 정말. 네, 그 모든 걸 압축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어서. 어쨌든 저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그 큰 그림들이 지금 그리느라 머리가 좀 복잡하긴.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이 지방선거를 대비한 그 민주당의 SNS 플랜 어디 계획하고 계세요? 비밀? 아직 결제가 안 나가지고요. 말씀하기는 좀 곤란해요. 네, 저희 위원장님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제 머릿속에. 최초 공개인데 여기서 얘기하면. 제 머릿속에. 네, 뭐 그러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민희네님은 청년비례도 나가보시고 우리 민기 비서님께서는 이제 대선 총선을 기점으로 이제 한명숙 대표 당시는 이제 민주당의 한명숙 대표 체제였으니까 그때 이제 선거를 참여해 보시면서 이 정치라는 것에 대해 매력을 느끼시고 참여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청년 비례를 비롯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뭐 새누리당도 이제 젊은 분들이 지난 총선 때 뭔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민주당도 그렇고 또 이제 진보 정당들 우리 정의당이나 여러 당들도 항상 이제 젊은 정치인들 새로운 얼굴에 대한 요구는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그런 요구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그런 걸로다가 상징적인 사건이 이제 우리 민주당의 청년 비례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선거 때마다 그 청년들의 정치 참여 욕구, 정치계에서도 있고 또 청년들도 그거를 좀 화답해서 정계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 또 이제 우리 참여해 보신 우리 민희님의 뭐 약간 내가 해보니까 어떻더라. 뭐 그런 거. 그래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지 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언니. 근데 사실은 이게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했고 요구하고 이런 게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잘 생각해보면 2010년이 처음이었어요.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그리고 총선에서는 2012년 내에서 민주당이 이제 청년 비례 2명을 국회로 들여보낸. 이제 그게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8대 국회는 없었거든요. 청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청년 비례 이제 김강진 의원 같은 경우는 최연소 국회의원이시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전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도 하는 게 청년들 표가 필요하다는 걸 정당이 안 거죠. 2010년부터. 그 이전에는 그렇게 청년들 마케팅해서 뭔가를 한 적이 별로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은 긍정적인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장기적으로 길게 그거에 대해서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청년 정책이라든지 청년에 관한 것들이라든지 뭐 정책 부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당에 있으면서 제일 아쉬운 거는 청년 정치인들이 계속 교육이 안 되고 계속 배출이 안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당에 청년위원회도 있고 대학생위원회도 있지만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계속 청년 정치인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리고 훈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될까?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 지금 486들이 예전에 청년으로서 수혈된 세대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있는 뭐 오상호 의원 이런 의원들이 그분들은 처음에 오실 때는 이제 청년 정치인 정말 청년이었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청년이었는데 이분들은 뭐 학생 운동을 통해서 혹은 대학을 통해서 정치 경험들을 쌓고 들어오신 경우잖아요. 그렇죠. 이제 소위 운동권. 네, 지금 대학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정당이 스스로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청년 비례를 저희가 한 300 몇십 명 정도 지원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적어도 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몇 안 되는 청년인 거예요, 사실. 드문 청년들. 그쵸. 귀한 보물 같은 청년들인데, 그분들을 관리를 당이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원해줬던 분들을 나름대로 계속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하고 있지 못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뭐 청년 정치 아카데미도 하고, 그분들이 나름의 이런 생각들을 냈을 때, 그걸 민주당 뭐 대선 정책이라든지 총선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서
효과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좀 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흔하지 않은 326명은 네. 거의 버려두고 계시죠. 어떻게 300전사 어쩜 좋아. 네. 이게 당에서는 쉽게 생각하지만 민주당에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청년들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젊은 분들 사이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멋진 행동으로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데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뭐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안정된 소위 선진국에서 보면은 20대 또는 10대에도 정당 활동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성장해서 대통령도 되고 총리가 되고 어떤 뭐 정치 지도자급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클린턴 같은 경우도 뭐 23살 뭐 그럴 때 이제 다른 주지사 선거에 이제 처음 일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을 한 거고 영국의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정당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정치라는 게 뭐 선진국이나 뭐 아닌 나라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막론하고 그냥 좀 약간 고리타분하다는 인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쪽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스마트한 그런 것이 일이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뭐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다 좀 고루하고 올드하다. 맞아요. 별로 이렇게 멋지지 않다.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고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그렇고 다 그런 점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당에서도?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젊은이로서 볼 때 왜 우리 젊은 또래들한테 정당 활동이라는 게 멋진 행위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가?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되게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롤모델? 그러니까 좀 힙하고 쿨해 보이는 롤모델이 없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면 멋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넘는 보통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이렇게 머리 벗겨지고 배 나오고 약간 왠지 좀 꼰대스러운 그렇죠. 그런 저희 당의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멋진 분들 많아요. 잘생긴 분들도 있는데 그럼요. 잘생긴 분?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잘생기고 멋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계신데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크신 것 같아요. 크신 것 같고 그리고 정치 활동, 시민 활동, 뭐 토론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길러지지 않은 아직 굉장히 낯선 거죠. 굉장히 낯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번도 성취하지 못했던. 그러니까는 청년 세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적으로 뭐 성취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는 뭘 이렇게 저희 힘으로 얻어본 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그렇네. 네. 반값 등록금도 결국 좌절됐고 말했던 모든 것들. 청년 취업 문제도 여전히 그냥 그런 상태고 뭐 심지어 청년 비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은 4석을 말했지만 결국 2석만 얻어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 힘으로 성취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청년 비례 의석이라는 것도 처음에 4석 보장을 해준다고 했지만 결국은 이제 김광진 장하나 의원 이렇게 2석이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청년이 뭘 어떻게 자발적으로 성취한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당에서 주어주신 TO를 주신 마련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 거잖아요. 그 TO에 맞게 선발이 된 거고. 그쵸.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얻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립적으로 얻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청년 세대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정치가 괴리감이 느껴지는. 젊은 세대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참 그런 게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옛날에 한 90년대에 나름 이제 젊은 피였던 이런 이제 386 세대, 지금 이제 486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제 젊은 의원님들,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지만 그분들은 학생운동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나름 이제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은 게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뭐 어떤 형식의 틀을 얻고 자기들이 싸워서 뭐 진짜 거리에서 싸우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손에 쥐인 게 있는데 자기 힘으로. 그런데 우리 20, 30대들은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반값 등록금, 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취업 안 되는 거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으로나 뭘로나 얻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렇게 정치, 사실 그 사람이 성공의 기억, 내가 뭔가를 해냈다는 거 작게라도 그런 긍정적인 기억이 있으면 계속 더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그런 경험을 가진 적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니네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지금 이제 미니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TV 나왔을 때 뭐 멋지지 않은 거, 왠지 좀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꼰대 같은 이미지에 좀 이제 토론하는 것도 좀 이제 복잡하잖아요. 네, 그 이제 한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과정들은 아니잖아요. 정치 네. 활동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러면 근데 그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정치인들을 예쁘고 멋진 사람들로 뽑을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뭐 토론 문화라는 것을 단기간에 숙성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뭐 정당이나 국회에서 좀 더 이제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우리 김민지 비서님께서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걸 하셨냐면은 이제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 자료들을 가공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존의 그 당의 틀에서는 약간 벗어난 거였어요. 기존의 맞아요. 당이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체계에서는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SNS에서 많이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불러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보시기에 어때요? 그 젊은 사람들을 좀 유인하기 위해서 네. 당이나 뭐 이런 정치에 있는 이제 의사 결정권자들이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사실 대선을 경험했을 때는 답답함이 좀 많았는데, 그 사진들을 제가 이미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약간 짤이라고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후보의 사진을 예쁘게 가공해서 정말 그 가슴에 와닿는 약간 감성 돋는 글귀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후보의 문재인 이름 딱 박아서 이렇게 뿌렸을 뿐인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이든 어디든 이제 캠프 차원에서 공식화해서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이제 그 정무 비서실에 어떤 한 분께서 이렇게 네. 올리셨는데 커트가 되셨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 참 수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시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뭐 아이디어 내봐. 네. 참신한 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걸 내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라가면은 인정을 그게 안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가 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적인 이런 틀 네. 안에서 판단하신 그런 걸 말하는 거군요. 그분들은 근데 이해는 가요.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재선에 성공하시고 정치를 해왔고 선거를 이겼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시대는 변해가고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넓어졌고 조금 더 세련돼졌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치 역시 세련돼졌고 우리 그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던 후보 역시 정말 세련되고 다방면에서 매력이 정말 넘치는 후보였어요. 절대 사심이 들어가 있는 발언은 아니에요. 사심이. 네, 이런 후보를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그 기구는 설치해 놓았지만 그 기구에 대해서 한계를 굉장히 많이 정해 놓은 느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 기구가 명목상으로 설치해 놓은 느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의 기구 하나쯤은 있어줘야 그래도 명목이 쓰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은 반영이 안 되니까요. 반영이 안 되니까. 네. 네, 우리 이제 그 젊은, 이제 정치라는 필드에서 일하는 젊은 여성분 두 분 모시고, 이제 청년 정치, 어디까지 왔니? 이런 주제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1부 마치고 2부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주간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 그리고 가장 악평을 받은 인물을 선정합니다. 업앤다운. 이번 주 시사 이슈에서 확 떨어진 인물, 바로 현오석 경제부총리입니다. 약 2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초유의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죠. 특히 신용등급이나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어나는 중인데 카드사와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해서 분노를 부추기고 있어요. 당연히 금융정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제 관료들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현오석 부총리가 이런 여론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일이 터지면 책임을 묻는다 라고 발언해서 더욱 논란을 일으켰죠. 본인부터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할 부총리가 책임지라는 여론에 대해 어리석다니 참 기가 막히네요. 국민의 분노에 말 한마디로 기름을 끼얹은 현오석 부총리, 정말 어리석은 게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번 주 시사 이슈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은 바로 황금자 할머니입니다. 1924년에 함경도에서 태어나 13살에 길에서 일본군 순사에게 납치되어 중국 각지로 끌려다니며 강제 노동과 성노예로 시달렸던 소녀. 전쟁이 끝나고 조국에 돌아왔지만 상처받은 몸과 마음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했다는데요. 그래도 부지런했던 할머니는 길거리에 나가 빈병과 폐지를 주워서 저금을 하고 정부에서 나온 지원금을 쓰지 않고 모아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당신보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전액 기탁하셨다네요. 지난 26일에 돌아가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동안 위안부 피해의 후유증에 시달리셨지만 병상에서도 일본이 사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은 또렷하게 하셨다는데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답답하게 경색되어 가는 가운데 끝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황금자 할머니, 하늘나라에서는 13살 소녀로 돌아가셔서 이승에서 못하셨던 평범한 여자의 삶 다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네, 2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민TV 게시판 보니까 우리 또 약간 우리 지지난주하고는 조금 다른 방송. 예, 이런 분위기에서 많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게시판 올려주고 계십니다. 허수님께서는요, 공부는 못했어도 민기님 똑똑하고 야무지십니다. 그래요. 뭐 공부가 전부인가요? 디스 아니야? 이수신 장군님께서는요, 노무현을 만든 게 청년들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새신랑형 달빛님께서는요,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27세임?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27살이에요. 네, 맞아요. 헐, 친구네? 또 허수님께서는요,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해 주셨네요.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야죠. 뭐, 기존 정치인들, 안위만 챙길 게 아니라, 뭐, 이런 말씀 하셨고요. 남산스카이님께서는요, 다들 결혼했나요?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찡. 이수신 장군 민기님 찡.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고요. 또 이제 다른 정당, 우리 정의당이나 노동당에 계신 젊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왜 안 불렀냐. 여기가 민주당 방송이냐. 뭐 이런 또 불만을 토로해 주신 분도 계셨는데, 모실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니, 저희가 정말 이제 뭐 새누리당도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민주당, 뭐 정의당, 노동당, 뭐 다른 녹색당까지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재밌겠다. 당 활동을 하고 계신 젊은 분들 모셔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제 거기 젊은 이제 새싹으로서 내가 당 대표라면 뭐 이렇게 해서 모의 뭐 이렇게 해서 모의 대선도 우리끼리 한번 해보고. 좋은데? 재밌는데? 출마하실래요? 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요? 네, 그렇게 한번 모셔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소소하게 우리 이제 민기님하고 이제 민주당의 마스코트 민희대님을 모시고 네,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젊다는 게 참신한 건가요, 민기님? 아닌 것 같아요. 젊다는 게 참신한 것, 젊은 것이 꼭 참신하고 나이 든 것은 고루하고 구태인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꼭 젊다고 해서 참신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구태스러운 것도 아니고 다양한 면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민주당 얘기를 또 하겠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청년 비례를 이제 모집을 할 때 나이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젊은 걸 이제 많이 이제 들여오려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뭐야, 나이 어리면은 무조건 참신하고 아이디어가 넘치는 거고, 40살이었나요? 그때 나이 맞은 만 35세. 만 35세. 어머, 나 안 됐구나. 그러니까, 35살 먹으면 나 구태야? 그러면 막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꽤 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정치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 있는데 실제로 님들이 일하시는 곳, 우리 민혜님이 일하시는 곳이나 네. 민기님이 일하시는 곳에서 사실 그 간사면 거의 막내시잖아요. 네, 막내죠. 네. 네. 그런 의견은 얼마나 지금 잘 반영되고 있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민희네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과물도 좀 있고 해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좀 나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간사들에 비해서, 간사 직급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나 글을 쓰는 게 어느 정도는 통할 때가 있어요. 그 수용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성취가 있어야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받고 있는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간사급들에 비해서. 근데 일반적으로 간사라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기업의 수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복사하고 뭐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업무의 특성상 이제 좀 특이한 경험을 하는 거고요. 간사 직급 중에서. 웬만큼 원실 막내비서도 그렇겠지만 자기 의견을 수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아니에요. 민주당도 이제 조직이 워낙 촘촘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간사 직급들 중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참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당은 특히나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제 소통하면서 뭔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만들어내야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이제 골라서 정치인으로서 육성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젊은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 얘기로 잠깐 이제 다시 돌아가자면 최근에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젊은이들의 탈정치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은 무관심이죠. 무관심을 넘어서 이제 혐오로까지 이제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요즘 이제 두드러지는 20대들의 좀 우경화라고나 할까요? 20대들이 또 일배 현상도 있고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지난 연말부터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제 안녕들 하십니까? 민지님? 저는 뭐라 해야 되지? 이 일배 현상 같은 경우는 되게 심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는 같은 정보가 정말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가 주어지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섰을 때 자신이 무언가 뭐 스피커가 돼서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잘못된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곡해하고 왜곡되는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굉장히 희롱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이 일배 현상을 보면서 좀 심각하다는 문제가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보면서 되게 뭔가 그 젊은이로서 짠했던 게 뭐냐면 이 되게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파급력이 컸잖아요. 이게 저는 이 대자보 얘기 좀만 해도 돼요? 하세요. 우리의 네. 뭐 모든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이 안녕들 하십니까 같은 대자보 현상이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 그 대자보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지금 대학문에서 대자보는 알림판 정도거든요. 그냥 뭐 무슨 과 뭐 주점합니다. 어디로 오세요? 맞아, 회비 맞아. 3,000원 이런 거고 뭐 개강총회 합니다. 어디로 오세요? 회비 5,000원 이런 거. 정말 그렇네. 네, 알림판 정도의 문화였어요. 근데 이 대자보가 정말 1인 한 사람의 스피커가 되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다시 되찾은 거잖아요. 근데 이 대자보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운동권이라고 하죠. 그 권의 냄새도 나지 않고 강압적이고 계몽주의적인 냄새가 없었어요. 뭔가 이게 가르치겠다는 네, 그런. 나는 아니라. 알고 있고 너네는 이걸 알아야만 해라고 소리치는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자아 비판적이고 자아 성찰적인 내용을 담은 대자보를 게시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반성과 세상 사는 데에 필요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잊어버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아 성찰을 담은 그런 순수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면서 그들에게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친구들에게 안녕을 묻는 형식으로 전기가 되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진심으로 이게 반짝하는 이슈가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있고 자기의 그 자신의 안녕, 정말 그 정치의 문제와 나의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나에게 대입을 시키면서 이제 정치의 문제는 나의 문제라고 인지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게시를 한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작은 운동으로나마 20대 학생들이 그렇게 조금씩 정치적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이런 문화가 조금 더 확산되었으면 좋겠어요. 변질되지 않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되게 그 안녕들 하십니까를 보고 좋았던 게 정말 아까 민기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르치려고 들고 네. 막 일어나라 이것도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질문을 던지는 안녕치 거죠. 못한데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러면서 잔잔하게 내가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 네. 이러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자기의 느낌을 말하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뭔가 굉장히 색다르고, 좀 그랬어요. 좀 기존의 이런 정치적인 경문의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마음을 좀 이렇게 터치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미니네님, 지금 이제 당직자 생활 하시면서, 네. 네. 그래도 굉장히 좀 남다른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의 개성도 개성이지만 하시고 있는 일이 SNS 예. 그쪽으로 그렇고 그래서 다른 이제 같은 비슷한 네. 이런 처지에 있는 간사들보다 조금 더 발언권을 가지면서 그렇죠. 독자적인 일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셨을 때, 그러니까 미니네로 살아가면서 가장 정치라는 곳에 오기 잘했다. 네. 이런 감정을 느끼셨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진짜로 여기로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항상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 해요. 민주당 개혁하고 있어? 달라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저는 내가 민주당 개혁의 아이콘이고, 내가 민주당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맨날 말을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당에서 일하기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 이런 일을 하는 친구가 민주당에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받아들여 주신 거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있었던 일인데, 이제 SNS나 이런 일에 무슨 뭔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고, 넌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약간 전문가처럼 저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SNS 쪽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바뀐 거예요. 초반에 비하면. 1년 5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아직까지 민주당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후되고 말이 안 되는 당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도 들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용하시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다만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이지 않은,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어서 답답할 때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 이미지가 조금 젊어진 것 같아. SNS 상에서는 그리고 사람들도 좀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 라거나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금 보시면 민주당 관련 계정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을지로위원회나 청년위원회나 대학생위원회, 시당, 시도당 엄청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 소식들을 이제 전하는. 계속하는.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들을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그게 미비할지언정. 그리고 좀 달라진 게 저희 현수막 있잖아요.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달 때도 저한테 물어보세요. 괜찮냐고. 막 저희 현수막이 굉장히 촌스럽게 유명했거든요. 아, 진짜. 제 선때 이거 갖다 컴플레인 엄청 많이 걸었어요. 제가 촌스럽게 유명했거든요. 그거 알아? 내가 후보 현수막 디자인 올린 거? 너무 싫어. 요즘 나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아진 겁니다. 나아지고 있어요. 나아진 여러분? 거래요. 엄청 나아지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홍보하시는 분들 만나면은 우리 현수막 촌스러워 죽겠어 이러시고 민주당에서 또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 만나면 야 우리 당 진짜 현수막 촌스럽잖아. 다 그러세요 다. 그러니까 자당이 현수막에 만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그림처럼 안 나오는
그리고 저희는 또 농담으로 이런 말이에요. 새누리당 게 진짜 이뻐. 예쁘긴 해요. 잘해요. 잠깐만. 아니 근데 새누리당 불러오면은 또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은 예쁘잖아요. 이런다니까. 그건 안 나올걸요? 거짓말인가? 그거? 당연하죠. 아, 그분들 그냥 예의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화를 내니? 정말 너무 이런 거에 밀리는 게 다 세상이에요. 그게 좀 예쁘고 싶은데. 정말 민주당은 좀 민주당도 좀 세련되고 싶고 그런데 젊고 이쁘고 싶은데. 그쵸. 아이고 이런. 그렇구나. 저희도 막 예쁜 잠바 입고 싶어요. 그렇게 칙칙한 잠바 말고. 그 이 색깔 바뀌어서 좀 이제 예쁘지 않을까? 그러니까 노란색일 때는 진짜 그때 은행잎 떨어지고 대선 때 네. 노란 잠바 입고 돌아다닐 때는 청소부 아저씨랑 진짜 비슷했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미치겠다. 근데 파란색은 조금 낫긴 한데 네. 그래도 디자인이 되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 다른 거 하려고요. 못 입겠어요. 제발. 네, 아무튼 친구분들 민기님 어때요? 친구들한테 나 의원실에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정말 엄청 놀래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놀래요. 그게 우리 나이 때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네. 어떻게 들어갔어라는 말을 그 다음으로 묻고 또 항상 붙는 말이 돈 많이 벌지 이거예요. 근데 못 벌어요. 얼마 받아요? 이게 다른데요. 인턴 비서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0 정도 받고요. 네. 세공제하고, 그다음에 9급은 한 180, 190, 그다음에 뭐 7급은 9급보다 한 20, 30만 원.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렇네요.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국록을 먹고 있는. 그렇죠. 국록을 먹고 있는데. 국록을 먹고 있는. 근데 저 되게 놀랬어요. 의원실에서 일하면 이렇게 묻는구나. 네, 의원실. 네, 저는 당직자라 그러면 왜 거기야? 가 제일 먼저 나와요. 왜 거기야? 왜 하필 민주당이야? 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당 정치와 또 이제 현재 제1야당에 대한 이제 또래의 인식을 대변해주는 말이에요. 왜 민주당? 왜 하필 민주당이야? 왜 그런 데서 이래? 이게 다르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묻는구나 이렇게. 이게 당과 국회의원실이라는 게 어감이 하는 일은 굉장히 똑같은데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큰 것 같아요. 그렇구나. 어때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당에서 일한다면 왜 거기서 이래? 이럴 때는 좀 짜증 나기도 하겠어요. 전 웃으면서 넘겨요. 뭐라고 그래요? 새누리당 가기네 스펙이 안 돼. 그래요. 새누리당은 공채 스펙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미안해, 내가 좀 떨어져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도 새누리당 가고 싶어. 그렇게. 월급이 세더라고. 그런가? 세더라고. 미안해 이래요. 그러면은 뭐 어때요? 어떨 때 좀 힘들다. 여기서 일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기분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민지님? 아직은 많이 배우는 단계라서 국회 보좌진 특성이 어떤 교육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있잖아요. 신입 보좌진 뭐 연수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틀 가지고 될 보좌진 연수면. 이틀도 아니에요. 한 교재도 6시간, 주잖아요. 6시간씩. 이만한 교재 주던데? 그거 정말 쓰잘데기 없거든요, 사실은. 정말 그래요. 안 그렇겠어요? 이게 이틀 가지고, 책 가지고 공부가 될 직업이라면, 이렇게 문턱도 높지 않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리지 않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되게 국회 1년을 한번 쑥 지내보면, 이런 일을 하는구나를 겨우 아는 정도? 1년을 지내도 겨우 아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거 국회의 이제 보좌 직원들, 국회의원 보좌 직원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고 시간이 없어요. 제일 문제는 보좌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안은 항상 시시각각 터지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페이퍼를 쓰거나 의원님과 이렇게 회의를 하거나 보좌진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서 어떤 걸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만들어내면서 공부가 되는 거지. 앉아서 뭐 하면 뭐 페이퍼는 어떻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뭐 의원님 어떻게 의존하시면 됩니다. 이걸 듣는다고 알아먹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좀 힘들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고 눈칫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네, 행동력에 있어서도 좀 그렇고요. 네. 그건 당도 그래요.
아, 그렇죠. 여기가 더 힘들겠죠. 저는 이틀도 교육 안 받았는데요. 저도 못 받았어요, 사실. 아니, 참, 이게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은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전문직이죠. 네, 전문적인 이런 뭐 소양이 있어야 하는 건데, 네. 뭐 관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알고 시작해야 될 점들이 많은데, 사실 무턱대고 그냥 바로 그쵸. 현업에 들어가 버리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게 네. 그런데 그런 교육 시스템은 국회에도 없고 당에도 없다. 네, 당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도 비슷할 것 같아요. 뭐 새누리당에도 특별히 뭐 연수가고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있어요. 요즘 새누리당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젊은 보좌진들 양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해서 오. 민주당도 하고 있어요. 응. 하고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이 약간 포스터나 이런 거 붙이는 게 빈도수는 좀 잦더라고요. 어. 제가 아무래도 여성이고 청년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유심히 보게 되는데 민주당도 얼마 전에 여성 보좌진 양성을 위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도 그 전부터 되게 꾸준하게 이번 대학생, 여성, 2030 이렇게 해서 굉장한 그런 어린 친구들을 길러내기 위한 트레이닝 시스템을 많이 개발을 하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보통 이제 청년이라고 뭉뚱그려서 네. 우리가 얘기하지만 세분화를 시키더라고요. 청년이라는 속에서는 뭐 대학생부터 그쵸. 뭐 구직자도 있고 결혼한 노동자도 신혼부부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뭐 학생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청년 이렇게 말을 하죠. 범주에서 네. 새누리당에서는 나름대로 이걸 이제 세분화해서 뭐 교육을 그들의 하려고 특성에 하는데 맞게. 네. 나중에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새누리당의 재밌을 것 청년 같아요. 쪽에 이제 네. 일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또 진보 쪽이나 이제 노동당 네. 이런 쪽도 다 모셔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각 당의 청년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한번 다 같이 얘기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이 일을 지금 이제 어쨌든 20대, 30대 네. 젊은 여성으로서 참 그래도 쉽지 않은 필드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궁극적인 꿈이 있다면 이 직업으로서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던가 뭐 의원이 돼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던가 예를 들자면 우리 미니네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청년비를 했었기 때문에 출마가 많이 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도 이제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출마에 대한 생각은 지금 조금 옅어졌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는 좀 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 그걸 민주당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 정말로 민주당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혁신하는 민주당, 변화하는 민주당. 혁신 뭐 변화 이런 단어 아니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민주당 말고 좀 세련되고 젊고 그리고 힘 있는. 예. 힘 있는. 그 투쟁하는 싸움이 아니라 정말 대척점이 되는 안식처가 되는 그런 좀. 그런데 한 몫을 하게 되면 그게 출마건 당직자로의 생활이건 아니면 뭐 보좌관으로 생활이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다시 뭐 다음번에 회기 때 이제 다음번 회기면 20대죠? 네. 20대면 20대에 또 청년비를 한다. 그러면은 뭐 도전하실 생각이 현재로서는 뭐 그닥. 근데 아마 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재밌어요 그거. 아 진짜? 네, 그거 재밌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네. 왜냐면 그거 한 달 동안 되게 많은 걸 배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되게 재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면 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연히 세속적인 꿈을 가지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또래 애들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었어? 미친 거 아니야? 뭐 생각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청년비를 할 때 꿈이 대통령인 친구를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뭘 했냐면 야 대통령은 7살 때 꿈꾸는 거 아니냐? 내가 그랬거든요. 네. 야, 무슨 27이 대통령을 꿈꾸냐? 미쳤냐? 막 이랬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정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았던 내가 청년비를 했고 출마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저희가 하는 부탁들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되면 이런 걸 좀 해달라. 난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많이 달라지는 걸 느끼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아이에서 좀 달라지게 돼요.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 분께 다 공통 질문으로 그래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젊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학생들이라든지 이 방송 듣고 계실 분들 중에 나도 좀 정치 쪽에 가서 일해보고 싶다. 국회의원 비서나 뭐 당직자나 이런 쪽으로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 어떤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어떠한 자질이 있으면 이쪽에서 일할 때 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부터 말하면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개원 시기에 같이 들어온 다른 막내 기사들이 많이 나가는 걸 많이 봤어요. 거의 다 빠졌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계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왠지 권력이 있는 것 같고, 나도 저기 들어가면 그들과 같은 선상에서 권력을 쥐고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국회라는 곳이나 정치계를 기업 문화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회사라든가. 네, 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많아요. 거고, 또 여기 보좌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못 버티는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의 소명의식이나 어떤 정말 작은 꿈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거 가지고 버틸 힘이 낫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기업이나 나의 돈벌이, 좀 외관을 보고 들어온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적어도 자신이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오래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기님과 함께. 네. 너무 많이 떠났어요, 진짜. 너무 많이 떠났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겉으로 보기에 뭔가 폼나 보이잖아요. 국회 다녀요. 이러면은 오, 뭔가 이게 있어 보이고. 국회는 출입증이 파란색 목걸이에요. 거기에 대한민국 국회라고 쭉 둘려져 있는 파란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데, 이거는 김선님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되게 탐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 줄만. 맞아. 그치.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그러면 안 돼. 이 인생 망치지. 아니, 그러니까, 저도 네. 이제 다른 이제 굉장히 국회 생활 한 20년 넘게 하셔서 정말 이제 베테랑 보좌관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신데, 이 파란 목걸이에 대한민국 국회라고 써져 있는 이 여의도에 나가서 밥 먹을 때 이 파란 목걸이 자랑하고 다니는 애들 치고 국회에 오래 있는 애들이 없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고, 국록을 먹는 일이니까 또 이제 폼 나잖아요. 약간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좀, 뭐 경원시하는 게 있긴 하지만 약간 선망하는 그런 그쵸. 거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뭔가 선망받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일원으로서 뭔가 대우받기 위해서 들어오면은 안 되는 곳이다. 아마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민희네님은 어떤 이 직업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소양, 어떠한 가치 또는 어떠한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늘 이게 말씀드리는데 이쪽에서 일을 하려고 마음먹으신 분 중에 정치적 상식이 풍부해야 된다. 뉴스를 다 봐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필요 없어요. 굳이 꼭 그렇게 열심히 보실 필요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상력이랑 뚝심이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상력. 상상력이라는 건 이제 어쨌든 정치는 사람을 대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좋게 만들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을 만들면 되지 이런 전문 지식이 아니라 맞아요. 법률은 이런 거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상상력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이 약간 토대가 돼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뚝심이라고 말을 하는 건 상처받을 일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상처받을 일.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일반 대중으로부터도 상처받고요. 맞아. 윗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고요. 그러니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처를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선거 지면 또 엄청난 상처받죠. 그쵸. 근데 경선 과정에서도 엄청난 상처받죠. 근데 내가 생각한 바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변의 소리에도 옳다고 생각하면 일단 밀고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해요. 상처받지 않는 마음. 강인한 멘탈. 철갑을 두르는. 강철 멘탈. 이런 거 좀 필요해요. 멘탈이 강해야. 정말 강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민희네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반면 약간 그 민희네의 약간 마이너한 그런 느낌들을 또 당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실 거 아니에요. 조금 계시나. 아무튼 그런 얘기 들으면은 좀 처음에는 상처 받았겠어요. 저 재밌어요. 재밌어요. 이제 변태요. 욕먹으면 좋아요. 저기요, 우리 품격 있는 방송에서 방송 영어 자제해 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일베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베 친구들. 네. 그래서 저한테 욕해주면 되게 좋아해요.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저게 제1야당 SNS 관리자님. 아니, 일베 친구들이 와서, 야, 선동 쩐다, 선동하는 클래스 보소, 뭐 이런 거 쓰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동 클래스 보소. 네, 그러면 내가 오늘도 밥값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베 친구들과 배틀 붙었어. 왜냐면, 그런 것보다 왜냐면 그 친구들이 보기에도 이게 말이 되고 섹시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 시비를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오늘 니만큼 일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른바 트윗에서 이제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와서 막 이렇게 시비를 거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괜찮아요. 나름 또 많이 의견 주시는 거니까. 예, 그래서 들을 만한 말은 듣고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건 그냥 사뿐히 흘러듣고 이제 되게 그리고 좋은 말은 그냥 오래 새겨 듣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한 멘탈.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근데 사실 트윗 하시는 분들이 민희네 맨날 욕 먹고 괜찮냐고. 맞아. 근데 저 되게 심한 욕은 캡처 떠나요. 우울할 때 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니 나는 캡처 떠난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우울할 때 보려고. 맨날 찾아가요. 찾아가서 막 봐요. 내 욕하는 거 검색해서. 민희네로 막 검색하고. 네, 검색하고 막 미음, 이은, 니은으로도 검색해요. 내 욕하는 거. 보내줘요. 캡처한 거. 핸드폰 캡처해갖고 이가 말아. 누가 또 나 욕한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 언니 잘하셨어라고 할 수도 없고. 강철을 넘어선 이건 진짜 무슨 크리스탈 멘탈. 크리스탈 멘탈. 재밌어요. 서블러키 멘탈. 살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들은 적이 없거든요. 오래 사시겠어요. 맨날 그래 만년삼 먹는다고 맨날. 찬년 만년. 트윗으로 만년삼 섭취하고 찬년 있는. 만년. 네. 우리 팟빵 게시판에 격려의 말씀 올려주신 우리 청취자님 계세요. 뽀민 아빠님께서는요. 그나마 젊은 분들이 나와서 민주당 얘기해 주시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앞으로 청년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민주당 이야기 해주시면 바뀔 수 있는 가능성 보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뽀민 아빠님. 네, 감사해요. 큰 힘이 됩니다. 제 질문 또 있는데요. 우리 상상력, 방금 이제 우리 민희네님 말씀하셨던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 봅시다. 민기님이 모시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요?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저희 의원님이 너무 잘해주고 계셔요. 우와, 이런 정치적 발언. 사회생활을 알아요. 사회생활 마지막엔 해줘야 돼요. 우리 진선미 의원님 너무 잘하고 계시죠. 근데 정말 이게 말이야 바른 말이라고. 너무 잘하고 계세요. 국정원 이슈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열정적인. 이게 솔직히 말해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국정원이라는 막강한 권력기관을 상대로 그리고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이건 뚝심이나 언니가 말한 멘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겁 없이 지르는 것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뭐 현안 이슈에 대해서 너무 겁 없이 지르면은 그건 당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행동력 있는 부분 있잖아요. 아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당연하지 못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묵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도 저희 의원실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소방 경찰이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인데 너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정작 대우는 그만큼 받지 못하는 그게 청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노동자들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좀 이슈화 시켜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힘은 없어요. 그치, 일만 많죠. 네, 일만 많지. 큰 권력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주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고 싶고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민주당이 좀 세련돼졌으면 좋겠어요. 세련. 그거에 대해서 일도를 크게 하고 싶어요. 홍보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그 외향적인 부분이든 좀 세련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가 내 자리를 넘보는구나. 바꿔. 안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세속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통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세련될 수 있잖아요. 이미지도 그렇고 소통하는 방식도. 소통하는 방법도 뭐 타운홀 미팅 이런 거 안 하고 좀 더 좀 효율적인 기존에 했던 방법으로. 방식 안 하고. 네. 그럼 우리 민희네님께서는 어떻게 질문 드릴까요? 당대표가 되고 싶은 뭐 이런 당대표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좀 급진적인가요? 아니, 괜찮아요. 당대표라면 뭐라 하고 싶으세요?
민주당 당대표 민희네. 괜찮다.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오늘 저희 대표님 엄청 욕먹었거든요. 다들 지금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 그 힘든 시즌이죠? 우리 김한길 대표께는. 네, 그래서 대표님 막 사람들이 막 욕하면서 차라리 네가 당대표라는 말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신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야기 드리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민주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1년 5개월 동안 당대표가 4번인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으로 분기별 당대표라 그래요. 정말 그렇네. 1, 4분기 하고 끝나고 이제 2, 4분기 당대표. 초등학교 줄반장. 약간 그런 느낌.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민주당 당대표들은 장기적인 플랜들을 못 세우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2년인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분당하고 그러니까 당장 성과를 내는데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 정치랑도 연달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년동향 수혈해서 선거 때만 쓰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거랑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오래가는 민주당의 전략들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장기적인 민주당 전략. 네, 저는 60년 됐거든요, 민주당이. 그렇네요. 그럼 앞으로 100년간의 정당이 되지 못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100년간의 정당이 되기 위한 밑바탕이 굉장히 튼튼하지 못해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그래서 60년 야당이란 말이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튼튼하지가 않아서 그런 토대들을 만드는 당장 인기는 없더라도 좀 그런 당대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저는 아직 피선거권이 없어요. 진짜? 그쵸, 당대표 선거권이 없죠. 그렇구나, 그쵸, 지금. 예. 여러분 한 20년 기다리셔야 돼요? 너무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요. 우리 20년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 전에 아무튼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민주당이 더 강한 야당, 선명한 야당, 세련된 야당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있죠. 다음엔 우리 진짜 한번 다 모셔보죠. 우리 모든 정당에 우리 젊은 친구들 다 모셔서 진짜 밤샘 토론 한번 우리 한번 배틀 한번 떠볼까요? 배틀, 토론 배틀? 토론 배틀.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좋은데. 좋대요. 아무튼. 오늘 좀 색다르게 꾸며봤어요. 우리 젊은 정당과 이제 국회에서 일하는 젊은 아가씨들 모시고 재미있는 방담 나눠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특집. 청년 정치 어디까지 왔나요? 토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희네님 그리고 김민지 비서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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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주목해야 할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번 주의 숫자. (55) 황금자 할머니의 별세로 현재 생존해 계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제 55분입니다. 거의 10대 때 일본군에 끌려가서 성노예로 노동자로 갖은 고초를 당하셨던 할머니들 대부분이 80대, 90대로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입니다. 할머니들이 바라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일본의 책임있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요즘 일본 정계를 보면 할머니들의 이런 작은 소망이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이어서 일본 공영방송인 NHK의 모미 가스토 회장이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것은 전쟁한 나라엔 다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에도 있었다며 일본군의 강제 동원 위안부를 심지어 네덜란드의 사창과와 비교하기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금방 개인적인 발언이었다며 사과하긴 했지만 우경화되는 일본 사회의 현주소를 대변한 것 같아 매우 걱정스럽네요. 그렇지만 아주 작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시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라는 것을 제정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월 70만 원씩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요. 사망 시에는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는데요. 26일에 돌아가신 황금자 할머니가 이 조례에 따른 사망 조의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한데요. 일단 황금자 할머니를 비롯한 우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억하고 돕기 위한 이런 작은 제도 반갑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끼리 나누는 얼마의 돈 지원보다 중요한 건 가해 당사자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일 것입니다. 할머니들은 이제 55분, 그리고 시간은 야속하게도 계속 가고 있네요. 오늘의 숫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할머니 55분, 뜻하는 55를 꼽아봤습니다.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